자, 지금부터 이제 회원가입에 대한 폼을 만들 건데요. 회원가입이 이제 입력하는 것에 다양한 인풋에 입력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할 때 보시면 아이디 이쪽에 뭐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젠더 벌스 이메일 tel 이메일까지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지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시고요. 요거 플러스 이제 비밀번호 확인을 저희가 이제 넣어서 작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쓸 것이라서 이렇게 만들고 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맞춰서 이제 소스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는 이제 웹 컨텐트에다가 폴더 한 개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번 눌러 주시고 뉴 하시고 폴더 만듭니다. 폴더 이름은 멤버, 회원가입에 대한 거니까 멤버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대문자네요.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소문자 멤버 쓰시고 엔터 쳤습니다. 그 멤버 테이블 한 개 만들었고요. 회원가입을 하는 것을 이제 짜야 되는데 회원가입에 가입을 영어로 찾아봤더니 맨 앞에 나오는 게 그 가입을 찾아서 영어 사전에서 이제 가입을 때렸더니 가입 찾았더니 맨 앞에 나오는 게 이제 join이라는 게 나왔어요. join.jsp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QL 디벨로퍼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이클립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멤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시고요. join 이렇게 쓰시고요. JSP 만듭니다. JSP 만든다고 쓰시고 join이라고 쓰시는 거죠. join 쓰는데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니까 폼이라고 붙이겠습니다. 폼, FORM 폼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쳐서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좀 만들어서 쓸 건데, 자, 이제 부트스트랩은 나중에 적용을 시켜 보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폼을 만드시고 액션은 뭐 join.jsp 뭐 이렇게 써가지고 액션을 쓰면 되겠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 없는데 임시적으로 링크를 걸어놔야 되겠고 이렇게 써놓으면 클릭하면 오리 메시지가 뜨니까 박박 뜨니까 그 임시적으로 걸어놔야 되겠는데 이렇게 쓸 때 샵을 붙입니다. 샵. 이렇게 붙일 때 여기다 이제 샵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걸 이제 임시 링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샵 뒤에 뭐가 나오죠? 샵 뒤에 아이디가 나와야 돼요. 그 샵 앞에는 보통 오는 그 URL에 해당되는 파일에 대한 리소스 자원 이름이 나오고요. 그 뒤에 샵 붙이고 그 뒤에 아이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 쪽으로 가세요라고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그를 한 개 붙이고 그 아이디 쪽으로 가세요라는 것은 그 아이디 있는 부분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특정한 위치로 이동을 시킬 때 저기 샵 뒤에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앵커 태그로 href 이렇게 썼을 때 샵 쓰면 그 원래 샵이라고 쓰는 거는 아이디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샵 앞에 이제 URL, 리소스에 해당되는 URL 이렇게 사용하시고 샵 뒤에 ID 였습니다. 그래서 샵 뒤에 ID 어떤 URL 안에 ID가 있는데 그 아이디를 찾아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URL, 같은 페이지에서 사용을 하시면 같은 페이지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URL은 빼는 거죠. 지금 URL은 빼는 겁니다. 자, URL 같은 리소스 자원에 해당되는 같은 파일을 찾을 때는 URL을 뺍니다. 빼시고 이렇게 샵 쓴 거죠. 그 다음에 ID. 그래서 샵을 쓰면 ID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고요. 그 점도 마찬가지인데 그 URL 점 그 클래스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름을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게 생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샵이 썼다는 얘기는 그 아이디를 써야 되는데 아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샵만 써놓으면 그 맨 위로 가게 됩니다. 맨 위로 이 파일의 맨 위. 그래서 이제 맨 위로 이동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샵만 쓰면 저희가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샵만 딱 써놓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임시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링크를 걸긴 걸어야 되는데 같은 페이지로 걸 때 그냥 점점 쓰거나 생략할 수 있거든요. 액션을 생략하면
액션 자체를 생략하면 같은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액션을 우리가 액션 다음에 URL을 썼는데 뭐 URL을 생략하게 된다면 URL 이게 쓰면은 생략합니다. 생략하면 같은 URL을 호출하게 됩니다. 같은 URL을 호출해서 불러오게 되는 거죠. URL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페이지 이동이 생깁니다. 페이지 이동. 같은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실 때 저렇게 이제 아무것도 안 쓰게 생략해 가지고 URL 자체를 생략해서 아무것도 안 쓰게 됩니다.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저희가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액션, 폼의 액션 이렇게 되어 있고, 액션은 리소스를 의미하는데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생략한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한다. 생략할 수 있다. 그냥 썼는데 URL이 똑같아요. URL이 똑같으면은 이제 그 액션 자체를 생략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URL을 생략했기 때문에 같은 URL을 쓰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이제 get 방식, 두 번째는 post 방식. get이냐 post냐에 따라서 처리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URL이 이런 폼 태그로 화면을 뿌릴 때는 이제 get 방식으로 보통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get 방식에 의해서 주소란에다가 URL 인풋 태그에 대한 글쓰기 버튼을 눌러서 주소란에다가 뭐 href나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액션을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걔가 get 방식인데, 그렇게 포스트라고 지정을 안 하면 get 방식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get 방식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들어온 경우에는 이제 get을 들어왔다, 포스트로 들어오면 포스트로 들어왔다, 이걸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URL인데 포스트로 데이터를 넘겨서 사용하시면 이제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을 이제 쓰시면 같은 URL을 쓸 수 있고요. 스프링에서는 그래서 같은 URL을 보통 많이들 씁니다. 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거 정도는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액션을 생략하거나 임시 링크 샵을 붙여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처리하는 내용의 JSP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현재 없어요. 없으니까 임시 링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샵을 이렇게 붙여서 여기 임시 링크라고 써놨죠. 링크를 주기는 줘야 돼요. 주기는 줘야 되는데 있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양식상.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별개 쓸 게 없어요. 그럼 샵을 붙인다, 이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샵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폼에서 해당되는 것은 있는데, 어떤 걸 입력받아야 되느냐? 데이터베이스 SQL 디벨로퍼에 있는 것을 입력받아야 됩니다.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드립다. 맨 처음에는 이제 ID를 입력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별을 입력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벌써 생년월일을 입력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입력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메일까지 입력받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 형식을 한번 보시면 아이디는 그냥 텍스트 형식입니다. 문자열. 아이디는 그냥 이제 문자열 입력이면 될 것 같고요. 문자열 입력은 그냥 이제 그 텍스트 타입으로 텍스트라는 거죠. 이름도 그냥 문자열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열을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안 적었네요.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요. 비밀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제 문자열이긴 한데 얘는 이제 보이지 않는 문자열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자열.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패스워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냥 문자열이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이. 근데 이제 비밀번호 썼으면 보이지 않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확인이라는 것을 한 개 만듭니다. 확인. 얘는 보이지 않는 문자열이고 패스워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성별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를 누르면 한쪽이 없어져야 되고 또 이쪽을 누르면 한쪽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라디오 버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문자열이 아니라 이제 버튼을 클릭하는 건데요. 예, 버튼 클릭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하나만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라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년월일의 양식은 이제 YYYY 다시 뭐 YYYY 다시 뭐 MM 다시 M 다시 DD 이렇게 양식을 쓰셔야 되고요. 그 대시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 칸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세 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 벌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벌스에 S자도 붙여서 배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YYY 따로 형식은 이런데 그 YYY 따로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문자열로 세 칸 문자열을 받는데 년에 해당되는 문자열 해가지고 이제 문자열 세 칸을 저희가 이제 키보드로 이 키인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칸이 아니라 세 칸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때 그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걸 풀다운 메뉴로 쓸 수도 있습니다. 년은 풀다운 메뉴로 쓰면 너무 많으니까 뭐 달이라든지 일 같은 것들은 이제 풀다운 메뉴로 저희가 써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에 이메일 그 TEL 연락처 빠졌네요. 이메일이 있고 TEL에 해당되는 이메일 앞에 연락처 연락처가 있으신데 연락처도 이제 세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010 뭐 이렇게 016 뭐 017 018 019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011 010 뭐 070 뭐 이렇게 해서 그 연락처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자릿수로 세 자리 XXX 세 자리일 수도 있고요. 02도 있죠. 서울 01. 그 연락처라는 게 이제 그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세 자리, 뭐 네 자리, 다시 네 자리 뭐 이렇게 쓰고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입력하고 이제 그 첫 번째에 XXX 나온 것은 이제 풀다운 메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용되는 것은 이제 풀다운 메뉴에 해당되는 이제 저희가 풀다운 메뉴 밑으로 클릭을 하면 이제 쭉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할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셀렉트라는 태그입니다. 셀렉트 태그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태그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는 텍스트로 입력하는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텍스트 입력을 하고 자, 이메일은 그 앞에 뭐 이렇게 이메일에 해당되는 것을 쓰고 키인합니다. 골뱅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풀다운 메뉴를 쓰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풀다운 메뉴를 써서 그 이메일로 자주 쓰는 거 뭐 지메일 그 다음에 다음.net 그 다음에 그 다음.net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닷컴 그 다음에 gmail.com 이런 것도 해야 되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트닷컴 뭐 이런 거를 이제 쓰는데 가나다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풀다운 메뉴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고 그 중에 이제 그 입력을 할 때에 저희가 뭐 키보드로 입력하기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기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이 정도에서 설계를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다 이렇게 넣겠다라는 것을 설계하는 것을 스토리보드라고 얘기합니다. 화면 디자인 할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내용을 보면서 야 이런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특성은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라벨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현재 라벨 태그를 이용해서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사용하십니다. 네, 점에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라벨을 쓰면은 라벨이 자동으로 얘네들이 줄바꿈이 되느냐? 였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세이브 실행을 해서 이제 서버 선택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어붙입니다. 이어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CSS에 의해서 줄바꿈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끝에다가 BR 태그 한 개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BR 슬래시 이렇게 BR 태그를 집어넣어야 한다. 줄바꿈을 안 하면 이제 이런 게 안 되겠죠. 컨트롤 C에서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BR 태그를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줄바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버튼이 필요할까요? 그냥 버튼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뭐 가입 이런 버튼이 필요하죠. 그 버튼 이렇게 쓰시고 이제 거기다가 가입이라고 씁니다. 저장 해가지고 이제 가입이라고 써서 확인해 줍니다. 자 이제 바디 밑으로 이제 제목 같은 거 쓰겠습니다. 제목은 H1 태그 H1 태그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요. H1 태그고 H1 태그입니다. 여기다 회원 가입을 하고 있죠. 회원 가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이제 맨 끝에 태그 뒤에다가 BR 집어넣습니다. BR 전부 다 집어넣어서 했고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이고 잘 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획하는 거 여기도 썼고 가입을 누르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샵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임시링크 샵.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소 뒤에 샵이 붙어 있는데 샵이 붙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아이디를 찾게 되는데 여기 지금 샵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 처음에 있는 것을 찾게 되고 이걸 임시링크라고 합니다. 임시링크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개 한 개 쪼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써야 됩니다. 이 라벨 자체가 여기는 문자인데 그냥 문자열만 표시만 되기 때문에 이 문자열이 그 뒤에 나오는 인풋 때문에 만든 거예요 라고 이제 작성을 해 놓으면 이를 데이터를 찾을 때 인풋 태그 찾으면서 그 앞에 라벨 붙어 있는데 이제 얘를 위해서 만든 라벨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 태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텍스트니까 그냥 인풋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텍스트니까 여기다가 인풋 이렇게 해서 인풋 태그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인풋 태그인데 맨 처음에 중요한 게 네임이 중요하다 그랬죠. 타입은 텍스트니까 생략 가능하다. 네임 이꼬르 id라고 쓰면 되겠죠. id db랑 똑같이 만들어준다. db의 테이블이 uid라고 썼으면 uid로 이렇게 해서 db와 자바단의 부여객체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id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문자열 그냥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 id에 해당되는 이 회원 가입을 할 때 회원이 중복이 되는지 안 중복이 되는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 검색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걸로 작성을 해가지고 쓰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그냥 인풋 태그 써가지고 그냥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비밀번호를 이제 쓰셔야 돼요. 비밀번호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 인풋 태그 뒤에다가 BR 태그를 넣으셔야 되겠죠. BR 태그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자, 그다음 패스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인풋 태그로 사용하시고 인풋 태그입니다. 단독 태그이고요. 그 뒤에 슬래시가 붙은 것은 단독 태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네임 쓰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네임 이꼬르 비밀번호니까 이제 패스워드 정답을 찍고 pw라고 써주시고요. 그 패스워드를 이제 눈에 보이게 타입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니까 텍스트 같은 경우 타입 텍스트면은 이제 눈에 보이죠. 타입 이꼬르 상담에 찍으시고요. 그러면 패스워드가 있으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P 누르면 패스워드 보이시고요. 엔터 쳐가지고 패스워드를 완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이 있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문자를 입력하세요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고요. 여기는 눈 누르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요. BR 태그 넣어야 된다. 패스워드고 BR 태그 넣어서 사용을 해 주십시오. 해주시고요. 비밀번호 확인도 얘를 이제 복사해서, 똑같은 거니까 복사해서 밑으로 내리는데, 똑같으면, 여기 이름이 똑같으면 이제 두 개로 넘어가니까 얘는 데이터를 넘기지는 않지만 비교 확인하러 갑니다. 패스워드 2. 데이터를, 이런 거는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받지 않아서, 받아서 데이터화 시키지 않고요. 그냥 PW만 데이터화 시킵니다. 물론 이제 인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데이터로 넘기긴 합니다. 데이터를 넘기긴 하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로그인 하거나 회원가입할 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패스워드, 보이지 않는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을 두 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 이제 브라우저 새로 고침 하시면, 새로 고침 저장을 안 했나? 새로 고침 F 했고,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쓴 것 같은데, 최종 저장을 안 했네요. 최종 저장했습니다. 이제 자, 새로 고침하고, 이제 여기다 아이디는 뭐 이렇게 뭐 테스트라고 썼다. 그럼 이제 비밀번호 111 썼다. 그러면 안 보이죠? 비밀번호 111 해가지고 이제 동일하게 써야 되고, 그 동일하지 않으면 동일하지 않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거를 만드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